안녕하세요. 테크허비스 김우현입니다. 오늘은 15강 PCB에서 산출물 생성에 대하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CB에서 거버 파일을 생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드릴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기타 레포트 파일을 생성합니다. 뭐 자삽 데이터라든지 BOM이라든지 파츠 리스트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실 작업은 먼저 드릴 테이블을 제작하는 기능입니다. 메뉴상에서 매니팩처 메뉴에 보시면 create drill table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누르시고요. 드릴 레전드라는 다이얼로그 박스가 나오면요. 여기서 이제 드릴 테이블을 설정하고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템플레이트 파일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서식입니다. 드릴 차트의 서식을 디폴트 mm.dlt라는 확장자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유니트의 단위는 밀리미터라고 되어 있죠. 이 파일의 위치는 기본적으로 이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Cadence SPB 밑에 share PCB 텍스트 그리고 NC 레전드라는 폴더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DLT 파일이 한 5개 정도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고요. 이 파일은 ASCII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타이프인해서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메모장이라든지 기타 텍스트 편집기를 가지고 편집을 하실 수 있고요. 파일 네임의 뒷부분에 보면 cm, 센티미터, IN은 인치, MIL은 밀스로 인치의 1000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밀리미터, 그리고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5가지의 단위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중에 밀리미터의 DLT 파일을 하나를 잠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파일에 대한 설정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이 파일을 편집해서 사용자가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하는 게 조금 어렵겠죠. 자, 그래서 브라우저 버튼을 눌러서 직접 사용자가 그 위치를 찾아가셔도 되고요. 또는 라이브러리 버튼을 누르시고 그 위치에 있는 파일 중에 하나를 직접 초이스 하셔도 됩니다. 네, 일단 캔슬 누르고 디폴트 값인 디폴트 mm으로 놓고요. 아웃풋 유니트는 밀리미터 이대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기타 건드리지 않고 하단에 OK 버튼을 눌러줍니다. 네, 그럼 보시는 것처럼 드릴 표가 마우스 커서를 따라다니고요. 이 표를 보시고 드릴 테이블의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놓으실 수도 있고 우측에 놓으실 수도 있고요. 보통 이제 밑에 많이 놓으니까 밑에다가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클릭하시면 드릴 차트가 이렇게 완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거버에 대한 생성을 할 건데요. 거버 생성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익스포트 메뉴에서 거버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익스포트 메뉴의 거버를 눌러보시면 위에 탭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필름 컨트롤 탭이 있고요. 제너럴 파라미터 탭이 있습니다. 제너럴 파라미터 탭으로 들어오셔서 디바이스 타입은 거버 RS274X로 선택해 줍니다. 274X. 그 다음에 단위가 나오죠. 밑에 단위가 나오는데 단위는 밀리미터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포맷이 나옵니다. 포맷이 인티저 플레이스, 데시멀 플레이스 이렇게 나오는데 인티저 정수 자리를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소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정수 자리는 지금 99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99m, 99mm죠. 99mm까지의 크기를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수 자리는 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점 5째짜리까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인하는 PCB 사이즈에 따라서 요 인티저 플레이스는 값을 변경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지금 제가 지금 가로 세로가 80인데 지금 요그 드릴 테이블 같은 경우는 80을 좀 넘어가요. 이런 경우는 이제 2로서는 좀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3 정도로 주고 소수 자릿수도 소수점 셋째짜리면 상당히 좀 정밀한 편입니다. 5까지 굳이 내려갈 필요는 없고 3이나 4 정도 값을 가지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실제로 필름 사이즈 리미트 최대 얼마 정도 된다라는 게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서프레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제로의 표현 방식입니다. 숫자 앞에 있는 제로를 제거할 경우에는 리딩 제로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트레일링 제로를 하게 되면 숫자 뒤에 있는 제로를 생략합니다. 네, 그래서 제로를 어떻게 생략할지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초이스 하시면 됩니다. 거버 파일은 표준 리딩 제로를 쓰기 때문에 리딩 제로로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필름 컨트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필름 컨트롤 와 보시면 이미 필름이 두 개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디폴트로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튼이 하나 추가가 되어 있고요. 탑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버튼이나 탑 다 똑같고요. 단지 탑이냐 버튼이냐의 차이만 있는 거죠. 비아 클래스라는 것과 그 다음에 핀 그리고 엣지 이렇게 세 가지가 추가가 되어 있죠. 비아 클래스라는 것은 비아가 만들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비아 패드 스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아 패드 스택의 탑면 또는 버튼면에 대한 형상, 모양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핀이라는 것은 부품의 패드를 말하는 거죠. 부품 패드의 형상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배선, 실제로 여러분들이 드로잉한 선이 되겠죠. 구리. 그게 엣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하나의 세트로 해서 각각 탑과 버튼에 대해서 추가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지금 뭐 엣지나 핀 또는 비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그냥 추가만 해서 쓰시면 되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실크를 추가하는 경우, 실크 같은 경우에는 실크 라인을 0의 위스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undefined line width, 제로로 되어 있는 라인 위스를 얼마로 일괄적으로 변경하겠다라고 해서 여기에 값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값을 나는 0.2로 주겠다 또는 뭐 1mm로 주겠다. 그래서 값을 설정하시면 되겠죠. 물론 값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들어가 있는 값을 반영하고요. 들어가 있지 않은 0으로 되어 있는 값만 이 값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걸 그대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놔두고요. 다시 왼쪽에서 레이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셋업 메뉴에서 컬러스 명령을 누릅니다. 그러면 컬러 다이얼로그 박스가 나오죠. 자, 그 알레그로 같은 경우는 다이얼로그 박스가 두세 개가 동시에 떠 있어도 크게 작업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다이얼로그 박스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를 전부 다 끕니다. 오프. 그러면 글로벌 비저빌리티를 오프를 눌렀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가장 먼저 실크 스크린 탑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크 스크린 탑은 일단 부품으로 가야겠죠. 컴포넌트를 눌러주시고요. 컴포넌트에 REFDS 부품 참조 번호가 실크 스크린 탑에 표기되어 있는 교차되는 부분을 체크해 줍니다. 그럼 부품 참조 번호만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부분으로 갑니다. 지오메트리 부분에서 패키지 지오메트리에 가시면 부품에 대한 실크 모양이 있을 겁니다. 실크 모양이 여기 실크 스크린 탑이라고 되어 있네요. 체크합니다. 그러면 부품의 외곽선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요게 이제 실크 스크린 탑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뉴얼로 텍스트를 추가하거나 또는 선을 그렸거나 하시면은 보드 지오메트리에도 그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사용자가 부품에 추가한 정보가 아닌 PCB를 디자인하면서 추가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보드 지오메트리에 실크 스크린 탑까지 추가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다가 실크 스크린 표시하는데 기판 외곽까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에는 디자인 아웃라인 그리고 아웃라인 두 가지를 같이 체크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하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보드 외곽에 포함된 형태의 실크 스크린 탑이 있고요. 자, 이렇게 추가하셨으면 어플라이 버튼을 누릅니다.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면 이게 이제 반영이 된 거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반영된 상태를 그대로 아트웍 필름 컨트롤 창에서 추가를 해줍니다. 어떻게? 탑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애드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할 레이어 필름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이거를 실크 스크린 탑으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면 실크 스크린 탑이 추가가 됐죠. 여기를 펼쳐보시면 제가 방금 추가했던 정보들이 다 추가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추가된 실크 스크린 탑은 글자가 라인 위스가 제로인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undefined line width도 값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0.2로 변경을 하고 엔터를 눌러주면 되겠죠. 0.1 누르고 다른 곳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탑을 눌렀을 때 실크 스크린 탑을 눌렀을 때 값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크 스크린 탑을 추가를 하셨으니까 버튼도 추가를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뒷면에 대한 부품이 없어요. 뒷면에 대한 부품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양면으로 부품을 배치하셨다 그러면 실크 스크린 버튼도 똑같이 만들어주면 됩니다. 똑같이 만드는데 주의하실 점은 여기에 있는 실크 스크린 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무조건 버튼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버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버튼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버튼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크 스크린 탑 말고 솔더 마스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솔더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서 스크롤 바를 메뉴로 올려서 글로벌 비저빌리티 오프를 누른 다음에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솔더 마스크는 컴포넌트의 스택업이죠. 스택업의 스택업 부분에 솔더 마스크 탑이 있습니다. 솔더 마스크 탑 핀 체크. 그러면 이렇게 솔더 마스크 탑에 대한 핀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솔더 마스크를 간혹 가다가 비아도 오픈시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아는 뭐 여러분들이 배선의 연결 상태를 체크해 보기 위해서 비아를 밖으로 드러나게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비아를 포함하시면 되고요. 나는 드러내지 않고 그냥 숨겨버리겠다. 덮여지게 하는 거죠. 덮여지게 할 경우에는 비아를 없애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솔더 마스크 탑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솔더 마스크도 보드 외곽선을 추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런 경우에 지오메트리 부분을 펼쳐보시면 보드 지오메트리가 있겠죠. 여기에 아까랑 똑같이 디자인 아웃라인과 아웃라인을 체크해서 보드 외곽을 포함해 주시면 되겠죠. 포함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포함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포함하는 경우에는 인간이 시인성을 좀 좋게 할 뿐이고요. 실제로 필름 제작하는 업체에서는 이 보드 외곽선 다 삭제를 합니다. 자, 아트웍 컨트롤 폼으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add 솔더 마스크 탑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드 외곽선이 있으니까 보드 외곽선에 굵기가 들어가겠죠. 솔더 마스크 탑이 만들어졌고요. 솔더 마스크 탑의 굵기를 0.2로 변경을 했습니다. 추가된 게 보드 지오메트리, 보드 아웃라인과 조금 펼쳐보시면 끝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그 다음에 핀에 솔더 마스크 탑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솔더 마스크 탑을 했으면 솔더 마스크 버튼도 해야겠죠. 근데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 스택업에서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스택업에서 탑으로 되어 있던 거를 버튼으로 체크,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add 솔더 마스크 버튼. 사실 솔더 마스크 탑과 솔더 마스크 버튼은 모양이 거의 유사합니다. 하지만 좀 달라요. SMD 부품이 있는 경우에는 앞면의 솔더 마스크와 뒷면의 솔더 마스크가 다르겠죠. 그래서 각각 개별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드릴 드로잉을 만들어야 되고요. 드릴 드로잉.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추가해야 될 거는 솔더 마스크 뿐만 아니라 메탈 마스크도 만들어 주셔야 돼요. SMD 부품이 들어가는 경우는 메탈 마스크를 반드시 제작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페이스트 마스크를 핀만 체크해 줍니다. 페이스트 마스크는 메탈 마스크는 비아는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페이스트 마스크 탑을 체크해 주죠. 내용은 솔더 마스크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솔더 마스크에서 체크만 바꾸시면 됩니다. 스택업에서. 보드 지오메트리는 그대로 똑같이 두도록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솔더 마스크 탑을 버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add 페이스트 마스크 탑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오케이. 페이스트 마스크 탑이 만들어졌고요. 이것도 역시 보드 외곽 라인이 제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0.2를 추가를 해줬고요. 메탈 마스크는 지금 SMD가 앞면에만 있기 때문에 메탈 마스크 버튼은 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탈 마스크 버튼은 필요가 없겠죠. 메탈 마스크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부품을 자삽할 때 필요한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샘플 PCB로 손땜으로 연결하시는 경우는 실제로 이 레이어 자체를 만들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만 남았습니다. 드릴은 글로벌 비저빌리티 오프를 한번 누르고요. 지오메트리 보드에서 아웃라인 한번 체크하고 디자인 아웃라인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매뉴팩처링으로 옵니다. 매뉴팩처링에서 NC 레전드를 체크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플라이를 누르면 이렇게 드릴 테이블 포함해서 만들어지죠. 자, 아트웍 컨트롤 필름 폼으로 와서 아트웍 컨트롤 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add 그리고 드릴 드로잉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오케이.
자, 드릴 드로잉도 역시 라인이 제로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니네요. undefined line width 여기죠. 이를 0.2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전부 다 잘못 입력했네요. 또 제로 0.2 이것도 0.2 0.2 네, 여기는 제대로 연결했네요. 네,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내용이 맞게 들어갔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버튼, 탑, 페이스트, 솔드 마스크, 버튼, 탑. 네. 그래서 전부 다 정상적으로 입력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됐으면 어플라이를 누르고 OK를 누르면 되고요. 이 창에서 실제로 이제 여기 보시면 크리에이트 아트웍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아트웍을 누르면 실제로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일단 여기서 셀렉트 올을 눌러야겠죠. 네, 출력할 거버 파일을 선택하시고 전부 다 선택하신 다음에 크리에이트 아트웍 파일이 만들어졌고요. 거버 파일이 만들어진 썸머리가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만들어진 파일을 폴더를 한번 찾아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만들어진 파일을 보시면 지금 제가 저장했던 파일이 여기 회로도가 있고요. cpu.dsn 폴더 밑에 알레그로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알레그로라는 폴더 들어가시면 이렇게 파일이 쭉 있고요. PCB 파일은 cpu.brd라는 확장기를 갖고 있습니다. brd.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아트웍 컨트롤 폼에서 만들었을 때 이 이름들 버튼, 탑, 실크 스크린 탑 이런 이름들의 확장자가 ART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으로 소팅을 해보시면 ART 파일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거버 파일입니다. 거버 파일. 그래서 거버 파일을 한번 열어보면 ASCII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버 파일을 한번 불러보실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버 파일들이. 네, 데이터가 쭉 들어가 있으면 읽어볼 수는 없지만 완성은 됐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거버 뷰 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나중에 로딩을 해보실 수도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용량이 나오는데요. 용량들을 보셔도 대략 한 최소 한 1K 이상은 다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한 2K, 3K 이 정도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커버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드릴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아까 생성된 데이터 중에서 그 드릴이 있었어요. 여기 드릴 드로잉. 이 드릴 드로잉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시인성을 위해서 보여주는 그래픽 정보일 뿐이고 실제로 기계가 인지하는 그런 드릴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NC 드릴 머신이 인식할 수 있는 CNC 드릴 코드, CNC 코드하고 조금 비슷해요. CNC 드릴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NC 드릴이라는 명령을 누릅니다. NC 드릴. 네, 그럼 이렇게 다이얼로그 박스가 나오고요. 드릴 파일 이름을 나타내고 있죠. cpu.drl. 예, 이게 드릴 데이터가 됩니다. 이 드릴 데이터를 그대로 출력을 하시면 되겠죠. 먼저 드릴 데이터 파라미터로 들어옵니다. 예, 파라미터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까 최초 포맷이 이게 2와 5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수자리 2, 소수자리 5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이즈를 갖게 되면 바깥으로 벗어나는 사이즈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최대 사이즈 포함할 수 있도록 세 자리로 바꿔줬고요. 그 다음 소수점은 4자리면 충분하기 때문에 4로 변경했습니다. 단위는 메트릭이고요. 그 다음에 코디네이트는 절대좌표를 사용하겠다. 코디네이트 절대좌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체크가 안 돼 있었는데 트레일링을 체크해 줍니다. 거버는 리딩이 거의 대다수고요. 드릴은 트레일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트레일링 제로 서스프레션으로 체크해 주십니다. 오케이. 그리고 위치, 드릴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위치는 점점점을 눌러보시면 어느 위치에 만들어지는지 나오죠. 네. 지금 현재 알레그로라는 폴더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네. 세이브 드릴 버튼 누르면 에러 표시 없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파일 탐색기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CPU 1-2로 해서 DRL 파일이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드릴 파일이 됩니다. 한번 메모장으로 똑같이 한번 열어볼까요? 네,
이렇게 아까 거버랑 비슷한 형식으로 생겼어요. 그런데 드릴 데이터는 이 앞에 숫자를 보시면 X하고 0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뒤에 있는 0은 생략하는 게 보편적인 드릴 데이터 포맷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거버 파일 출력하고 드릴 데이터까지 출력을 했는데 데이터를 출력하면 왼쪽에 보시면 비저블리티에 저희가 한번 클래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뷰라는 부분을 눌러보시면 저희가 필름 데이터를 만들었던 항목들이 보입니다. 탑을 눌러보시면 탑으로 나오고요. 버튼을 눌러보시면 버튼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실제로는 디자인하기 전에 미리 해놓으면 디자인하면서 여기서 바로 바꾸면 되니까 좀 편리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바로 바꿔서 작업하실 수가 있고요. 탑으로 해놓고 이 상태에서 프린트를 하시면 되겠죠. 프린트를 누르게 되면 바로 탑 형태로 데이터가 프린트가 됩니다. 버튼을 하고 싶으면 버튼으로 바꿔놓고 프린트를 하면 되겠죠. 버튼 그리고 프린트. 네, 이렇게 프린트를 하시면 되고요. 프린트 프리뷰로 보시면 지금 프린터 등록이 안 돼 있어서 프리뷰는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네, 다음으로는 자삽 데이터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엑스포트 메뉴에 픽 플레이스 데이터라고 있습니다. 이게 자삽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부분이 되겠죠. place 언더바 텍스트 txt.txt라는 파일이 만들어주고요. 점점점을 눌러서 위치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CPU 및 알레그로라는 폴더에 되어 있네요. 세이브 누르고 오리진 포인트 기준으로 또는 부품의 1번 핀 기준으로 또는 부품의 정중앙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겠죠. 엑스포트 네, 만들어졌고요. 만들어진 파일을 보면 place txt.txt 이렇게 해서 자석 데이터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좌표값 나오고요. XY 좌표값, 로테이션 각도, 미러는 탑면에 있냐, 버튼면에 있냐, 그리고 풋프린트의 이름, 참조번호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자석 데이터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OM을 PCB에서 뽑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회로도에서도 봄 리스트, 파츠 리스트를 뽑았는데 회로도에서는 PCB에 없는 PCB에만 있는 부품들은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점퍼라든지 또는 PCB에만 들어가는 특수 부품들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PCB에서 별도의 레포트 파일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포트를 누르셔도 되고 퀵 레포트를 누르셔도 되고요. 퀵 레포트에 빌 오브 매트리얼 레포트 이걸 보시면 되고요. 또는 레포트로 선택해서 빌 오브 매트리얼 레포트 이걸로 선택하셔도 되겠죠.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 더블 클릭 만들어졌죠. 제너레이트 레포트 누르시면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면 프린트 버튼 눌러서 프린트하거나 또는 세이브해서 파일로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